안녕하세요, 민우쌤입니다. 물리변화, 화학변화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화학변화를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아직 몇 가지 용어가 익숙하지 않네요. 원자, 원소, 분자. 자, 이러한 용어들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화학반응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만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두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물리변화는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화학변화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표로 나타내 보면은 물질의 특성의 변화는 물리변화에서는 없다, 화학변화에서는 물질의 특성이 변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물리변화에서는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학변화는 분자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즉 원자가 재배열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끝에 형성평가로 저희가 퀴즈를 봤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이해했었는데 원자, 분자, 혹은 원자의 재배열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지 뒤에 화학반응식 쓰는데 용이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원소기호 쓰는 것도 다 까먹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소예요.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원소, 처음에 이제 사원소설이라고 배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죠. 사원소 어떤 거였습니까? 물, 불, 공기, 흙 이렇게 해가지고 물, 불, 공기, 흙 이렇게 네 가지가 사원소라고 얘기했죠. 원소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의 근본을 알고 싶어서 생각한 거였어요.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과연 이 근원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를 들었었죠. 이렇게 원소의 개념은 뭔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원소를 얘기했었지만은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이 자연상에서 한 90여 개, 다 합치면은 110여 개 정도 원소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밑에 질문이 있네요. 다음 물질 중에 원소를 모두 골라서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소 한번 골라볼까요? 수소, 원소 맞습니까? 산소는요? 물, 탄소, 소금, 공기. 자, 한번 골라보세요. 찾으셨나요? 수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수소, 네, 원소 맞습니다. 산소는요? 네, 원소 맞아요. 물은요? 아, 물은 원소가 아닙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원소가 아닙니다. 탄소는요? 예, 맞습니다. 원소죠. 소금은요? 네, 소금은 원소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원자입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되어 있죠. 원소랑 비슷한데요. 얘는 입자고요. 원소는 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원자핵, 그리고 주변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 얘네가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에 의하면은 원자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라고 정의했었죠. 그러나 후에 원자핵과 전자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양한 원소들은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게 됐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던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같이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리튬이에요. 리튬은 Li라고 썼죠. 앞에 있는 것은 대문자, 뒤에 있는 것 소문자입니다. 마그네슘은요, Mg, 철은 F입니다.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입니다. 탄소는 C, 알루미늄은 A, L이죠. AI가 아니에요. 구리는 CU, 질소는 N, 황은 S, 은은 AG, 산소는요, O, 벌써 포기하려는 거 아니죠? 염소는 CL, 아이오딘은 I였습니다. 플루오린은 F였죠? 칼륨은 K죠. 금은 AU입니다. 은과 금은 비슷하네요. 나트륨은 NA, 칼슘은 CA,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되죠? 납은 PB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 꼭 다 외워야 되나요? 네, 다 외워야 됩니다. 실은 이거보다 좀 더 많아요. 이번엔 분자입니다. 분자란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우선 입자로 존재한다. 가장 작은 입자이다. 즉 알갱이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성질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 밑에 산소가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소는 O 두 개가 붙어 있는 놈이죠. 숨 쉴 때 필요한 그 놈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산소라고 O라고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소는 아닙니다. 이 산소 두 개가 모여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산소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가 아니고요. 산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알갱이, 이것을 분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 구분할 수 있겠나요? 자, 빈칸의 내용에 알맞은 답을 써보도록 합시다. 지금 4개의 분자 모형이 있어요. 이 4개의 분자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입니다.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세보면 되겠네요. 몇 개예요? 하나, 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여러분들 질소 어떻게 쓰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방금 봤었잖아요. 예, 질소는 이렇게 썼죠.
N이라고 썼어요. N.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나 봅시다. 나는 암모니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가 몇 개 있나요? 여기 질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는요?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몇 개요? 3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썼죠? 기억나세요? 수소의 원소 기호는 H였어요. H. 이렇게 3개를 썼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는 탄소가 몇 개 있나요? 탄소 여기 있네요. 탄소의 개수 1개. 탄소는 C라고 썼고요. 그리고 산소 원자 몇 개요? 1개. 여기 있네요. 5. 그래서 얘는 CO5라고 부르게 돼요. 뒤에 나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가 몇 개요? 여기 1개가 있네요. 산소 원자 몇 개요? 하나, 둘, 2개가 됩니다. 이렇게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알갱이, 이것을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있죠? 이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몇 개씩 붙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다,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분자를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제 분자를 표현할 때에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 그리고 개수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 이것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분자의 모형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물이에요. 물은 우리 아까도 봤었죠? 가운데 산소가 있고요. 그 옆에 수소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즉 H가 2개, O가 1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옆에 있는 것과 같이 수소 2개, 산소 1개가 있다라고 쓸 수 있게 돼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O 1개, H 2개, 이렇게 써도 왠지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실은. 근데 지금은 규칙을 알려드릴 수 없고요. 왜냐면은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우선은 이런 규칙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밑에 붙여있는 숫자는 결합되어 있는 원자의 개수를 의미하게 돼요. 딸려있는 산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H가 2개, O가 1개, 이렇게 있죠? 자, 그 밑에 얘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똑같이 H가 2개, O가 1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은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자가 2개 있죠? 1개, 2개 있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앞에다가 숫자 2를 크게 쓰시면 돼요. 얘는 H2O가 2개 있다, 물 분자가 2개 있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통해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학년 때 배웠던 원소, 원자, 분자, 그리고 화학식까지 잠깐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이 다 나시나요? 아마 그렇게 쉽게 기억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특히 어려운 원소기호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까먹거든요. 자, 지금 한번 다시 수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기억해 주셔야지 돼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화학반응식으로 돌아왔습니다. 화학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식을 통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아주 간단한 식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화학반응식을 쓰기 위해서는 화학식을 쓰는 방법이나 혹은 분자를 표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작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봤습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될 화학반응식은 이러한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화학반응식을 쓸 때 반응물질이 무엇인지, 생성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비율로 결합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입자 모형을 통해서 화학반응식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화학반응식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화학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모형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물이 나누어져서 수소와 산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 화살표는 반응하는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하얀 수소 원자가 똑같이 4개가 있고 빨간 산소 원자가 똑같이 2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물이 나누어져 수소와 산소가 되더라도 이것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 종류는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화학변화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화학반응식을 나타낼 때에는 반응물질을 왼쪽, 생성물질을 오른쪽에 씁니다. 우선 간단히만 봐주세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화학반응식을 쓰기 위한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익숙하진 않으니까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질, 오른쪽에는 생성물질 이렇게 쓰고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인 경우에는 플러스를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썼던 내용들 질소, 수소, 암모니아를 각각 화학식으로 써주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들의 개수를 계산해서 써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예요. 화학식을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화학 반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식을 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원소 기호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음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각각 무엇인지 화학식으로 써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지만 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살표예요.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반응물질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그 결과 생성된 물질, 생성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반응물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선 H2와 O2가 됩니다. 선생님, 저 여기 앞에다가 2를 쓰고 싶어요. 이 2는 H2가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물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생성물질은 여기선 H2O가 되는 거죠. H2O. H2O가 뭐라고요? 네, 물입니다. 물. H2O가 2개 있다 라고 하는 거 앞에 2라고 쓴 거죠. 이건 쓰라고요? 아닙니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H2O가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원소 기호나 분자 등을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원소 기호나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화학식을 쓸 줄 알아야지 되겠죠? 화학식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각의 원소 기호 등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각 물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화학식으로 쓸 줄 알아야지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은 많이 외워야지 되는 시간입니다. 좀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지금 열심히 외워두시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과제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원소 기호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제가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우선 원소 기호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